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죠. 점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해봤고, 그럼 왜 직선의 방정식이냐? 직선의 방정식. 일반적으로 1차 함수 형태의 y는 mx 더하기 n 또 자주 쓰이죠. 너가 기울기고 y 절편이고, 이렇게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인 기울기가 한눈에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풀거나 뭔가를 해석할 때 가장 좋은 형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일 수는 없는 게 까짓 거 기울기가 0이면 y는 n이라는 하나의 함수를 표현할 수 있지만 x는 k라는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형태도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되니까 y는 n 이런 함수들도 y축의 수직이다, x축의 평행하다 등등으로 표현되는데, 너는 기울기가 m인 0이라는 직선이라 볼 수 있어도 너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직선이니까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직선을 정의할 때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xy에 관한 는영이라는 관계식으로 통해서 직선을 방정식으로서 정의한다. 이렇게 되면 a가 0이거나 물론 a, b가 동시에 0일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0은 아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둘 다 동시에 0만 아니면 오케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b가 0이면 ax 더하기 c는 0 해서 정리하면 너가 될 거고, a가 0이면 네가 될 거고, 둘 다 존재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로서 존재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기보다는 보통은 이렇게 많이 풀죠. 근데 얘들 때문에 일반형은 이렇게 보통 씁니다. 일반적인 직선은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면 직선에서 중요한 기울기, 그 뒤에 나와 있는 책의 70쪽 중간에 나와 있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 방법.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또 두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그다음에 제일편을 달았을 때 이런 것만 다 할 줄 아실 건데, 기울기 구하는 방법만 하나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기울기 m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델타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델타 x, 즉 x2에서 x1 뺀 거, 델타 y, y2에서 y1 뺀 거, 이걸 델타 변화량이라고 해요. 변화량, 증가량. 알겠지? 델타라고 합니다. 델타. 알겠지? 그 다음 뭐야? 탄젠트 세타이기도 합니다. 이때 세타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도. 이게 무슨 똥강아지 같은 소리인가? 수학원을 선행했었으면 조금 이해가 편할 거고, 직선이라는 것은 이런 좌표평면에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데 너를 세타라고 한 겁니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 오른쪽 방향의 반직선을 의미해요. 애초에 각이라는 게 반직선 두 개가 교점을 가질 때 교점에서부터 이 반직선과 저 반직선을 회전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에 대해서 x축의 양의 방향은 기준이 필요한 거죠. 너가 이 직선과 이루는 각이 세타다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기울기 아니야? 탄젠트 세타가 밑변분의 높이인데 이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네가 곧 기울기다. 즉 x축과 60도의 각을 이루는 직선, 이렇게 되면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니까 기울기가 루트 3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점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기울기는 적당히 주어져 있고 어떤 점을 지나야 한대요. 이 직선이 움직이는 점, 임의의 점 x, y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럼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뭐여야 돼? 맞잖아. 움직이는 점이고 얘는 고정된 점인데 어쨌든 점 두 개잖아. 점 두 개는 무슨 관계가 생겨? 거리가 또는 기울기가 생기겠지.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이 자취의 방정식 y는 m배의 x-x1 더하기 y1, 이 형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자주 쓰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에서 대부분의 방정식은 전부 다 자취죠. 점, 직선도 하나의 자취고 원도 하나의 자취입니다. 자취. 저도 자취합니다. 와우, 자취 좋아요. 또 나중에 꼭 돈 많이 벌어서 자취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처음 시작은 기숙사. 대학교니까. 대학생일 때, 1학년 때는 기숙사. 갑자기 자취에 휙 던져지면 숨 쉬는 것부터 돈이거든. 돈을 벌어가면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이제 애를 내놔야 된다면, 바깥에 내놔야 된다면 기숙사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공동체 생활. 요새 기숙사는 10몇 명씩 같이 살고 이런 건 없으니까 같은 건물 내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고, 한 방엔 2명? 4명? 이러거든.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공동체 생활도 해보고, 또 기숙사의 장점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의식주는 좀 도와줍니다. 집도 어쨌든 기숙사에서 학교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 기본적인 상태 이상은 되는 거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아무래도 일반 자취에 비하면. 갑자기 자취 얘기다 그런 얘기를. 자, 하여튼 밥도 줘요. 취사가 집에서, 어차피 기숙사는 취사가 방 안에선 거의 기본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공용실 이런 데서 뭐 전자레인지 정도 쓸 수 있죠. 보통 식당이 다 딸려 있습니다, 대학교는. 그래서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드시면 되는데, 이제 맛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가격도 그렇게 착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경대의 경우에는. 저도 제대로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애들 말로는 그딴 걸 먹을 바에 이러고 다니고 있던데, 그럴 거면 돈이 아깝지 않나, 뭐 그런. 정확하게 저도 모릅니다. 기숙사에 살아본 적은 저는 없으니까요. 저는 통학하다가 이제 엄마의 잔소리에 이기지 못해갖고 집 나갈 거야 해가지고 다음날 집 나왔던 케이스라 가지고. 원래는 이제 엄마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집을 나가는 게 낫겠다 하면서 이제 엄포를 놨는데, 나갈 생각은 사실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또 학원에 출근해서 돌아오니까 저녁에 우리 마더리 부르시더니, 야 그래 너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 나가 살아봐야지 하길래, 예? 하면서, 예? 가진 거라고는 돈밖에 없는데. 돈은 많았어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돈은 그 또래에 비하면 훨씬 많았습니다. 한 달에 200~300씩 300~400씩 막 벌어졌던 시절이기 때문에. 학교는 열심히 한다는데 학원은 열심히 나가서 수업할 건 다 했다. 그러다가 우리 마더리 집을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하시길래, 그래서 알아보러 다니다가, 나도 처음에 혼자 살기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는 동생 꼬셔서 같이 살았습니다. 남자애 여자애 아니고. 왜 그런 눈으로 봐. 꼬셨다기보다는 걔도 이제 너도 자취할래? 해갖고 같이 살았는데 편하더라고. 걔는 요리를 잘하고 대신에 집안일이 엉망이었어요. 저도 그랬지만. 둘이 막 살다 보니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돈을 내가 냈기 때문에 보통은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돈으로서 인간을 부릴 수 있다, 이런 걸 처음 느껴봤습니다. 야, 걔도 나한테 뭐 나쁜 감정이 없겠죠. 제가 기본적으로 돈은 뭐 제가 일단 더 많이 내고, 뭐 생필품 사거나 뭐 음식 재료 산다 하면 다 내가 내고, 많이 따라 먹나? 요리나 해라 이 새끼야 하면서 요리하고. 근데 새끼가 요리만 하고 치우진 않아요. 그렇게 빡치고 치우는 건 같이 하고. 아무튼 열심히 동생도 케어해가면서 살았는데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집에 다시 돌아오니까 또 엄마의 잔소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럴 거면 나가는 게 낫겠다 하면서 다음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집 알아보고 그냥 바로 다음날 계약 때리고 바로 나갔다고요. 나가는데 집에 엄마는 뭐 일하러 나간 지 없고, 동생이 혼자 집에 게임하고 있길래 형 나간다 하니까, 왜 짐을 들고 나가 하길래, 나간다니까 하면서 이렇게 집을 나갔죠. 동생이 형 새끼 결단력 보소 하면서. 나가니까 집에 이제 학원 끝나고 집에 한 11시 누워서 TV 보고 있으니까 엄마 전화 오더라고. 뭐 어디 간대? 가길래 집 나왔다 하면서. 그리고 한 7, 8년째 자취하는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엄마가 우리 집에 온 적이 없어. 왜? 집 주소를 모르거든.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전부 다 뭐 해서? 내 돈으로 해서 그래. 엄마가 아빠한테 돈 빌려본 적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여러분 진정한 독립이 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뭐 자취방을 구하든 기숙사를 하든 하는데, 만약에 일정 이상의 지원을 엄마한테서 용돈 받듯이 받는다, 월세를 아빠가 내준다? 그럼 여러분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지. 여러분 밖에 나오시면 잘 기억해. 숨 쉬는 것부터 돈이야. 일단 가만 앉아 있는데도 돈이 들어. 월세 내셔야 됩니다. 따뜻한 방 안에 앉고 싶다, 난방비 내셔야 돼요. 가스비 내셔야 됩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어, 가스레인지를 켜고 싶어, 돈 내셔야죠. 따뜻한 물로 씻고 싶어, 가스비도 내야 되고 수도세도 내야 됩니다. 보통 근데 수도세는 얼마 안 해서 니들이 내는 일은 없겠습니다. 보통 자취를 하게 되면. 그지? 그 다음에 좋은 집에 살아야 이제 아무래도 바퀴벌레라든지 벌레들도 좀 덜 나올 거고, 또 깔끔하게 보수 개축된 집에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냥 우리 쌤이 자취 처음 했을 때 월세 한 20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한 17년 된 건물인데 장난 아닐 것 같잖아. 그런데 이제 지하라거나 옥상 이런 데 가면은 이제 17만 원 이런 데도 있고 20몇만 원 이런 데도 있고. 저는 처음 자취할 때부터 한 35만 원 이런 데 살아봤는데 좋더라고. 돈은 쓰면 쓸수록 좋아요. 돈은 거짓말 안 해. 물론 여러분 호구를 당할 일이 있을지언정, 야 걔들도 사람 봐가면서 호구짓 하지. 물론 저는 약간의 호구를 당해서 편해질 수 있다면 당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돈 5만 원에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면, 편함을 얻을 수 있으면 전 쓰는 편. 이건 제 개인적 취향이고요. 요리도 안 해, 난. 요리하면 귀찮아. 치워야 돼. 요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야? 돈을 아껴? 아니야. 노동력이 들어. 먹는 것까지가 행복한 거고 치우는 것부터는 일이에요, 이제. 근데 혹시나 여러분이 만약에 요리를 직접 해 드시는 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요리를 하고 나서 바로 그 즉시 책상을 치우고 상을 치운 다음에 설거지까지 한다. 그 정도의 부지런함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뭘 해도 성공할 사람이 알겠지. 그런 거랑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단한 놈이지. 그 밥 먹자마자 설거지하는 놈이랑 그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샤워실로 뛰어가서 씻는 놈. 전 일어나서 한 2, 3분 정도 민기적거려야 되거든요. 살고 싶지 않다 하면서 이렇게 씻으러 가고 싶지 않아. 왜? 귀찮거든. 좀 더 자고 싶다. 근데 분명히 여기 누워서 5분만 더 자면 5분 더 빨리 씻으면 되잖아. 그럼 100% 다시 일어날 때 10분 뒤에 일어나거든. 그럼 이제 막 급하게 씻고 이렇게. 쉽지 않아. 예전에 너무 힘듦에 피곤에 쩔었을 때는 막 이제 화장실 앞에까지 기어간 다음에 씻으러 가야지 기어간다. 그 앞에서 잔 적도 있어. 이렇게 쳐박고 이렇게. 조금만 더 자야지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자면은 깨도 이제 바로 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자고 그러면서 시계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빨리 씻고. 부지런함 같은 게 일단 없어 난. 응? 자취할 때도 이제 뭐 해야 돼? 돈을 좀 더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취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판인 사람도 있는 거고 뭐.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제일 좋은 점은 근데 엄마의 잔소리와 시야에서 해방됩니다. 개꿀이지롱. 물론 여러분들 어머니를 좋아하실 테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냐 엄마를. 하지만 엄마의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까지는 잘 없잖아요. 결단과 함께 돈을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집을 뛰쳐나와 버리는 거죠. 아무튼 나중에 자취는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정도의 생각도 있습니다. 혼자는 살아봐야지. 아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뭐 힘 닿는 데까지 엄마 옆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엄마 옆에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자취도 좋고 어머니 옆에 살면 또 그것도 좋아요. 둘 다 좋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죠.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대학 다녀야 되는데 엄마 있는 대구 집에 살 수는 없잖아. 그럼 혼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다 좋습니다. 직선을 구해봤다. 자취 얘기하다 이렇게 돼버렸네요. 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선 한 개를 구하는 건 오케이. 뭐 구할 수 있는 건 오케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뭐 애초에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거잖아. 그럼 이제 직선 두 개가 가는 거지.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뭐 있어? 일치 있습니다. 일치. 근데 하기 전에 근데 그 모양 두 개를 좀 비교해보자. 하나는 1차 함수 형태로 좀 써볼게요. mx 더하기 n 또 y는 m-x 더하기 n-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라는 일반형 a-x 더하기 b-y는 c라는 일반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하더라. m과 n-가 같고 n도 n-와 같아야 되죠. 응? 좋은 지적입니다. 여러분. 수업 열심히 듣고 있군요. 완벽해. 나머지를 또 모두 확인했지만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b가 모두 같으면 즉 위의 식의 2배 했더니 밑에 식이 되더라? 그럼 같은 식이죠. 같은 식이면 같은 방정식이면 그때 점들이 모두 같은 점들을 가질 테니까 그래프도 같은 그래프가 되겠고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행하게 되면 m과 m-는 같지만 요 조심해야 돼. n이랑 n-는 달라야 됩니다. 요 조건 또 까먹지 말고 확실하게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기울기는 같은데 역시나 너도 마찬가지로 C와 C-는 달라야 돼요. 그 B까지 다 다르다. 즉 연립방정식 풀고 나니까 둘이 빼니까 0x 더하기 0y는 상수 이래 돼갖고 만족하는 xy가 없네?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교차하더라. 기울기가 다르다면 언젠가는 만나게 됩니다. 평행선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만나요.
A분의 A 다시가 B분의 B 다시와 같지 않다라면 맞나요? C의 값은요, 내 알바입니까? C랑 B가 같더라, 아니면 N이 같더라 하면 걔는 하필이면 어디서 만나? Y축에서 만난 거야. X축에서 만났다? 그럼 X 절편이 같은 거야. 뭐 그런 거는 뭐 상식에 가깝죠. 수직.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면 너희들 수직한다. AA-와 BB-의 합이 제로라면 너희들 수직한다. 너 마이너스 B분의 A가 너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예요. 요새 대입해서 정리해 준 게 이 식이고, 이게 애매하시면 저렇게 바꿔서 하세요. 어차피 수직할 때는 기울기가 없거나 0인 경우는 안 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각자 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등장한 것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됩니다. 저런 경우에도. 수직한다는 걸 증명하실 줄 알면 뭐 도움이 되는데 증명까지 오늘 해보진 않을게요. 그냥 가볍게. 수직하니까 한 놈이 mx면 한 놈은 m-x가 원점을 지나는 상황이 있을 텐데 x는 1이라는 점을 그어서 이 점의 좌표 1,m, 이 점의 좌표 1,m'였습니다. 이 길이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죠? 1의 제곱은 m 곱하기 m-, no! 길이니까 마이너스 m-입니다.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mm-가 1이기 때문에 mm-는 마이너스, 너무 빠르게 설명했는데 뭐 옛날에 증명 들어봤으면 오케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했다. 별거 없죠? 자, 여기서 중요한 친구가 하나 등장해. 여러분, 평행은 자주 나와요. 일치는 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어쩌다 뭐 조건처럼 나오는 거고, 평행은 자주 나오고 기억하시면 되고, 보통은 저는 이 꼴이 편한데 요렇게 보통 많이 잡죠. 네, 수직 자주 나오죠. 문제를 풀 때는 요 두 개인데, 자,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은 어떤 형태면 두 개의 변수 x랑 y에 대한 1차식 형태로 표현되고 그게 바로 직선이다 라고 했잖아. 그래서 두 직선이 교점을 가질 때,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르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작성할까요? 선생님, 근데 두 직선의 교점은 점 한 개고 점 하나를 지나는 방정식이라는 소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 한 개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여러 개 있습니다. 개 많겠죠? 개 많지롱, 그지? 자, 근데 이런 얘기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란 제로라는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었고, 뭐 이런 얘기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라는 직선이 하나 있었을 때 교점이 있어요.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겠지롱, 그지? 많겠죠. 그래서 연두색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자, 하나 잡아볼게. 한쪽 직선에 k배를 해. 두 직선 중 아무 거에다가 k배를 해. 그 다음에 둘이 더해요. 얘를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ak 더하기 a-가 x의 개수, bk 더하기 b-가 y의 개수, ck 더하기 c-도 y의 개수죠? 상수항이죠. 개수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거 x 더하기 저떤 거 y 더하기 그딴 거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1차식 형태잖아. 1차 방식 형태잖아. 그럼 너도 직선이란 얘기야. 얘도 직선이야. 그럼 어떤 직선인데? 네가 뭐 하는 앤데? 몰라요? 뭘 몰라 임마. 정리해보면 그 뭐야, kb 더하기 b-분의 마이너스 ka 더하기 a-라는 뭐 그런 기울기를 갖고 그 다음 뭐 너를 지난 직선인 거야. 근데 기울기는 k가 바뀌면 바뀌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 점을 지나는 건 알겠어. 어떻게 알아내요? k랑 상관없이. 다시 k가 바뀌면 기울기가 바뀝니다. 맞죠? k가 바뀌면 기울기는 바뀌지만 지나는 점은 바뀌지 않아. 왜냐하면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건 네가 0일 때랑 네가 0일 때예요. 즉, 이 직선을 만족하고 또는 and 동시에 이 직선을 만족하는 교점이라면 여기 대입했을 때 너도 0이고 너도 0이니까 0k 더하기 0은 제로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은 뭘 지나? 너라는 교점을 반드시 지나는 거야. 됐지? 그럼 k의 값이 변하면 그래프가 여러 개로 표현되는 거야. 예를 들면 k가 0이었어. 그럼 너죠? 너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k가 1이었어. 그럼 대충 뭐 중간쯤 어딘가로 보통은 표현되는 편이에요. k가 2였어. 이렇게 되고, k가 3이었어. 이렇게 되고, k가 마이너스 얼마였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개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딱 하나 표현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너는 표현이 안 돼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는 얘기야. K의 먼 짓거리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K의 영남 너는 쓱 사라지고 너만 남자. 너는 되는데 K의 먼 짓거리라도 너를 없앨 수 없어. 자, 다시 ax 더하기 by 더하기 c K분의 1을 곱해주면 되잖아. 양변에 K분의 1 뭐식인데 K분의 1은 0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뭐 분수함 쓸 때 배우잖아. K분의 1이 어떻게 0이 되냐. 점근선이 0이야. 그지? 그러니까 0이 될 수 없어. 따라서 네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즉 K 값을 키우면 키울수록 점점 그래프가 따다다다다다다 해서 저 새끼한테 아주 가까이 가긴 하겠지만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자, 이 직선은 좌표평면의 모든 점을 지날 수 있다. 보통은 맞죠. 왜? 대부분의 점 다 지납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 되는 게 너 위에 있는 점들을 지날 수가 없는 거야. 자, 사실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은 조금 넘었다고 보는데 학교 시험에 굉장히 고난도 유형을 낸다라고 하면 가끔 기 나옵니다. 알겠죠? 굉장히 고난도 유형을 내겠다라고 하면은 가끔 기 나오기 때문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근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직선에 대해서 물어볼 땐 기니디로 보통 나오겠고 보통은 이렇게 주어져. 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1,5라는 뭐 예를 들어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봐라. 즉 이걸 이렇게 픽스해와라. 이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너도 지난다 해서 대입해서 K를 찾으면 되고 그냥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 치면 그냥 교점 구하시고 이거 구하세요. 알겠죠? 두 점 지나는 거 구하면 개편하구만. 이런데 왜 이딴 걸 배워야 돼요 선생님 하면은 저도 할 말은 있는 게 원에서도 한번 그래 보시지. 자, 다음 시간 원에서도 할 거잖아. 원 또 둘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내지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게 교육과정에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도 교점을 구해서 세 점을 지난 원의 방정식 구한다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개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쪽 도형에 K입해서 다른 도형 더해준대. 같은 종류의 도형이었어. 둘 다 직선이었어. 둘 다 직선인데 한쪽에 K입해서 더했어. 그럼 걔도 직선이야. 무슨? 교점 지나는 직선이야. 원 또 그런 짓 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 돼요. 만약 포물선에도 그따위 짓을 하시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포물선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 그건 좀 특이한 경우들이라서. 어쨌든 직선과 원은 성립하기 때문에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설명하고 싶어서 잠깐 썰을 풀어봤다. 그 다음은 뭐야? 또 중요한 개념이죠. 야, 직선끼리 하니까 이제 좀 지겹다. 직선 많이 해봤다 이거. 우리 오늘은 점과 직선 할 거니까 직선과 점의 위치 관계도 있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도 정리해보자. 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뭐가 있을까요? 점이 직선 위의 점이다. 예, 위의 점이 놓여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점이 직선 위에 놓여있다. 레이온으로 표현한다. 알겠지? 위쪽이 아니에요. 레이온 놓여있다. 점이 직선 위에 점이다. 또는 놓여있다. 아니면은 직선이 점을 지나간다. 통과한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점이라는 것에 주어를 주면 점은 직선 위에 있거나 위에 놓여 있거나 위에 점이거나 또는 직선으로 표현하면 직선이 이 점을 뚫고 지나가거나 직선이 점을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겠지. 정도가 됩니다. 방정식의 근이네. 방정식 입장에서는 근이다. 알겠지? 근데 이건 뭐 모를 수가 없죠. 개똥강아지도 그냥 대충 쓱 들어 대입하면 되겠군. 할 수 있단 말이야. 7등급은 못하려나? 7등급이 어떤 애들이야? 아까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고민 한 번에 5분의 2인가? 아닌 것 같긴 한데? 하면서 그런 애들이 7등급인 거야. 당당하게 자신있게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5분의 2로 썼다. 8등급이에요. 9등급은 8등급 중에서도 어떻다? 찍기에 실패한 친구들인 거지. 선택받은 존재 같은 거야. 찍었는데 다 틀리는 거죠. 애초에 8등급부터는 수학을 풀었는 애들이 아니야. 찍은 애들이지. 7등급은 뭔가 수업 시간에 뭔가 들어는 봤다 이거. 아, 이거 맞나? 저렇나? 근데 그런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실력은 없으니까 7등급이거나 아니면 찍었는데 굉장히 잘 찍은 소수의 인원들이 7등급인 거. 6등급부터는 이제 수업을 듣긴 들었던 거죠.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막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성실할까 걔들이? 자, 5등급 우리나라 국민평균 등급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5등급은 그냥 수업을 들은 애들. 수업 시간에 수업이란 걸 들어는 봤다. 그래서 뭐 기초적인 방정식 정도는 풀 수 있는데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 뭐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애들. 자, 직선까지는 구할 수 있는데 두 직선이 같이 나온다 그러면 뭐라는 거야? 이런 애들.
4등급은 이제 저런 걸 할 수는 있게 된 애들. 3등급은 이제 공부라는 걸 하는 애들이에요.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3등급이 우리나라의 평균이야. 공부한다 치면. 2등급은 열심히 한 애들. 1등급은 굉장히 열심히, 내지는 좀 재능 있는 애들이 1등급인 거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걸 다 할 줄은 알아야 3등급 이상이 될 수는 있는 거야. 이런 걸 어떻게 중간중간 몰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런 약간 어려운 개념이 나오거나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잘 안 돼 버리면 이제 3등급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2등급이 되려면 이거 들어봤다. 그 다음 어느 정도 생각해보니까 충분히 구할 수도 있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정도는 돼야 2등급이고, 이게 딱 보면 쌤 그건 다 아는데 정도가 돼야 1등급이 되는 거야. 학교 얘기보다는 모의고사 얘기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학교는 학교별 편차가 또 크니까 다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점이 직선 위에 놓여있지 않으면 뭐가 생겨? 거리가 생겨, 거리가. 항상 거리. 여러분, 거리는 도형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두 사이에 표현하는 수단이거든. 둘과 둘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하는 수단이야. 나와 찬우의 거리, 나와 은찬이의 거리, 나와 예은이의 거리 다 다르잖아. 이 거리는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좌표 평면에서 거리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거리. 언제나 거리.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뭐야?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다, 맞지? 점에서 직선 내린 수선의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죠. 왜요? 아무 때나 그리면 길이가 점점 길어지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거리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언제나 가장 짧으면서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한 항상 수선의 발을 내려서 잰다. 이게 거리야. 됐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x1, y1이라는 기본적인 점이 하나 주어져 있고,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었을 때 공식에 따르면 distance,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고 보통의 일반적인 개념서나 문제집 교과서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이제 다뤄주는 편이에요. 요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표현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를 표현하는 거고, x2, y2는 어떻게 잡는다? 이 직선 위의 점이다. and 너랑 너의 기울기를 쟀을 때 수직하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점이고요. 그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니까 이렇게 표현되더라로 끝납니다. 실제로 증명 과정은 그러한데 할 줄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기억을 해서 써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평행을 다른 의미로 하면 어떤 의미야?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건? 그렇지,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으니까 그 어떤 점에서 그은 두 점 사이의 거리도 항상 같아야겠죠. 이게 또 평행의 하나의 성질이기도 해요. 두 수직한 이런 거리를 그었을 땐 항상 같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ax 더하기 by로 바꾼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되지. 만약에 네가 x 더하기 2y고 그럼 니는 2x 더하기 4y면 2로 나누시면 되잖아. 그럼 똑같아지겠죠? 이거 닫게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 아이디어는 이래요. 어차피 아무 점이나 그 직선 위에 있는 거 잡아가지고 반대쪽에 있는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이 점에서 할 거면 저쪽 직선이랑 하시고, 이 점에서 다시 할 거면 저쪽 직선이랑 하시면 되겠죠. 근데 아예 공식처럼 외워둬도 나쁘지는 않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어차피 x1, y1을 여기서 만들었다. 이거 성립하잖아. ax1 더하기 by1은 마이너스 c란 말이야. 마이너스 c 더하기 c 다시니까 c 마이너스 c 다시의 차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도 나쁘지 않겠다. 그지? 상수항 차이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누면 그게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알아두시면은 에이 쌤 그냥 점 하나 잡아서 하면 되는데. 그래 맞다. 됐지요? 그래서 몇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만두. 카트만두. 자, 하여튼. 예? 자, 리얼 아저씨다, 이제. 어떡하냐, 나. 아저씨인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네. 자, 몇 문제 이렇게 풀어볼 건데, 오늘은 제가 도형의 방정식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라서 좀 다뤄봤습니다. 열심히 개념 설명을 좀 했는데,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 도형의 방정식을 워낙에 어려워하는 편인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이유는 문제 자체가 어렵긴 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써야 할 공식이라든지 우리가 접근해야 될 방식이 좀 다 다르기도 하고 교육과정의 목표는 그래 이런 도형들을 여러 가지 방정식을 표현해서 방정식을 풀어서 부등식을 풀어서 너희들의 관계를 이제 단순히 그림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식을 풀어서 관계들을 찾아내자 또는 어떤 점, 좌표, 길이를 확인하자가 문제의 목표긴 한데 말이 그렇지 실제로 알아둬야 될 내용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뜬금없지만 중학교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중요시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걸 잘하면 중학교 심화를 잘해야 되나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대충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중학교 거 한 번씩 참고를 하시되 고등학교 과정으로 어떻게든 풀 수 있도록 채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와서 중학교 걸 선행할 수는 없어요. 예비 고1 같은 친구들은 본인이 아직 예비 중2거나 예비 중3이면 중학교 거 할 때도 2학이면 블랙 라벨이라든지 또 절대 등급 A급 수학 이런 어려운 문제집 풀면서 이런 경우엔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도형은 이런 식으로 다루는구나 들을 알아두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걸 못하면 저는 못하나요 수학을? 그럴 리가요. 그냥 고등학교 방법으로 하면 되죠. 좀 더 계산이 있을 뿐 닮은 비를 활용하면 좋았던 게 좀 더 계산을 한두 줄 더 쓰는 것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막말로 뭐 중학교 거 못했으면 뭐 고등학교 때 뭐 공부 안 할 거야?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중학교 거 못했는데 그럼 다시 중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해? 그런 게 어딨냐. 그냥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게 다지 뭐. 헤어진 여자친구 뭐 편집해야 돼. 하지만 MPD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편집을 해주지 않겠죠. 자, 아무튼 뭐 헤어졌든 아니면 전날 뭐 이제 싸워가지고 관계가 안 좋든 하면 어떻게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뭐 과거로 돌아가? 그럴 순 없다 알겠지. 화이팅입니다. 아하하 이건 또 해줘야지. 아하하 아하하 1번부터 아주 재밌는 친구가 등장했군요. 이건 근데 알아두고 그냥 넘어가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내부의 점피에 대해서 이 값의 최소값은 언제 생기느냐 알아두면 도움이 되니까 기억을 해두자. 1번을 풀겠다는 건 아닙니다. 자, 상황을 좀 이해해 볼게요. A, B, C는 고정된 어떤 점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점 3개가 따다다다 등장을 하고 P는 움직여요. 움직 알겠지?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X좌표만 볼 건데 A, B, C의 X좌표를 X1, X2, X3라 하고 P라는 점의 좌표를 X, Y, X라는 그 변수로 본다면 X-X1의 제곱 더하기 Y- 그건 잠깐 내버려 두고 X-X2의 제곱 더하기 X-X3의 제곱 더하기 Y 빠라랑 이렇게 나오겠지만 제 1번 풀겠다는 것보다는 저런 일반적인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게 또 심화 과정 아니겠습니까? 알아두면 또 꿀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소개해 줘야 또 내가 또 맞지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니냐. Y도 똑같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익둥거리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받아들여야 될 개념 이거야. 잘 봐.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붙어야 되죠 원래.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더해지거나 뭐 빼지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뭔가 관계가 있을 때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한다든지 뭔가 물어볼 거야. 이때 그냥 AP 더하기 BP 뭐 이런 식이었어. 예를 들어 제곱이 없었어. 그러면은 계산해서는 못 풀어요. 루트 머시기 더하기 루트 머시기를 간단하게 정리할 방법이 우리한테는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정리가 안 돼. 물론 계산이 안 된다. 그렇게는 말 못하지 나도. 하는 방법이야 있겠지. 하지만 다루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미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식을 조작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는 보통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곱이 없다면 뭐 해야 돼? 보통 기억나시겠지만 대칭성을 이용해서 최단거리를 직선처럼 만들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 좀 이따 뒤에 유형, 도형이동이나 이 뒤에 단원에 있는 유형에서 살펴볼 거고 자, 제곱이 있으면 기억해 두세요. 뭐가 되든 간에 계산하면 안 되는 건 없다. 알겠지? 왜? 제곱에서 정리하면 그냥 2차식이야. 2차식이. X에 관한 2차 함수, Y에 관한 2차 함수가 둘 다 따로 놀아요. X, Y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만약 조건이 있었다. 예를 들어 x랑 x, y는 p가 x축 위다. 그럼 y가 0일 거고, y는 x 위의 점이다. 그럼 y랑 x랑 같았을 거고, y는 3x-2 위의 점이다. 그럼 y는 3x-2라는 관계가 있지만 지금 뭐 딱히 제한 없이 그냥 p는 좌표평면 위의 한 점이잖아. 그럼 x, y는 따로 노는 거야. 따로 노는 변수야. 알겠지? 그래서 제가 x 따로 y는 뭐 따로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야? 이 보면 x에 관한 그냥 하나의 2차 함수죠. x1, x2, x3는 상수항 같은 거고, 어떤 개수잖아. 상수잖아. 그래서 x가 지금 변수입니다. 자, 전기에다 치면 3x제곱 마이너스 2x로 묶었다.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해되시죠? 더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인데 뭐 그렇다 치고 y도 뭐 똑같이 비슷하게 정리되고 앉았겠죠. 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구하는 거야? 최소값 구하는 거야. 언제 생겨? 2차 함수가 언제 최소야? 그 꼭지점일 때 최소잖아. 언제? 대칭축일 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a분의 b. b는 뭐야? 마이너스 2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입니다. 이 새끼 뭐지 이거? 전개하고 나면? 어디서 많이 받는 친구인데? 무게중심이죠? 따라서 아마 들어는 보셨겠지만 이 값의 최소는 언제 생겨? p가 무게중심일 때 생깁니다. 따라서 실제 식으로 표현하면 근데 좀 귀찮긴 한 게 AG 제곱 더하기 BG 제곱 더하기 CG를 다 구해야 됩니다. 참고로 무게중심 1대에 생기는 거지 최소값은 얼마라는 건 몰라요. 계산해 보셔야 되고 무게중심까지 거리는 다 다르죠. 외심이 아니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무게중심까지 거리는 다 달라요. 그럼 계산해서 구해주면 되겠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것을 좀 더 y도 똑같겠죠. y도 y에 대한 2차 함수일 거 어쩌서 정리하면 3분의 뭐시기가 됐을 테니까 무게중심일 때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거고요.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정리해서 이런 1차 개수가 1인 x-xn까지의 이런 완전 제곱식들의 여러 합이 있어요. 이렇게 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도 정리했을 때 똑같이 n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배 x1, x2, x2 들고 띠랑 하면 이게 n분의 뭐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x가 언제일 때 n분의 x1에 x2에 x3, xn 해서 xn까지의 합까지로 주어질 때 이거 뭐야? 평균이라 부르죠? 평균이라 부르죠. 이걸 평균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x가 x1부터 xn까지 각각의 제곱의 값을 0으로 만드는 친구인 평균이 될 때 최소를 갖게 최소값 얼마게? 난 이것도 아는데. 난 알지롱. 최소값 얼마게? 분산의 n배가 됩니다. 분산 뭔지 들어봤어요? 통계 안 했어? 일부러 그냥 진도 나올 때 안 한 거야? 중3 마지막 단원에 통계 있잖아. 그냥 안 했어. 진도 나가야 되니까. 수학 상하도 했고 수학 1, 2도 하지 않았어? 근데 통계는 빼놓고 한 거야. 역시 혈대. 너 혈대도 아니지 맞지? 역시 혈대. 그놈 새끼들은 왜 통계 안 가르치냐? 필요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런 거 알아두면은 도움은 안 됩니다. 네. 분산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제곱의 합의 최소는 언제 생긴다? 더해서 생긴다 정도는 근데 알아두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 나오거든요. 가끔 가다 수학상에서 좀 한 번씩 등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도형 다루다가 한 번씩 등장하는데 뭐 자주 등장하는 거 여기 일단 한 번 쓰였다. 그지? 알아는 두시면 나쁘지 않고 참고로 평균 대입하면 혹시 기억나시면 좋겠는데 x1, x2, x3, xn이 별량이야 별량. 각각의 별량에 대해서 지금 봐 평균 넣자 얘기잖아. x자리에 m 보통 평균을 영어로 민이라고 해서 m이라고 합니다. m을 대입해서 m-x1, m-x2, m-xn 쓰면 별량 빼기 편차에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있긴 하지만 어째 제곱할 거잖아. 편차 빼기 별량 미안해 알려주면서 별량 빼기 평균 별량 빼기 평균이기 때문에 편차 제곱의 합이에요. 편차 제곱 평균이 분산이기 때문에 분산의 n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걸 알면 너의 분산을 그건 좀 이상한 일이고 분산 가지고 할 일은 아니고 그냥 그렇긴 한데 그런 거 이제 통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문과 가는 거 확실시 되면은 알아두면 좋나요? 아니요. 문과들한테 그런 가혹적인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학대야, 학대. 그러니까 애들 다 죽어. 아무튼 그래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n차일 때도 너 평균값 대입하면, 그래서 3개니까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평균값 대입하면 최소가 된다. 그게 무게중심이구나 정도로 받아들여 줍시다. 다음은 5번이에요. 5번. 자, 3번도 사실 중요는 했지만 스그나이 넘어가서 니들이 한번 해보세요. 4번은 이제 식이 좀 더럽게 나오죠. 그건 이제 화이팅 해보시고, 5번은 꼭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5번을 풀겠다 보다는 반드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가계 이등분선도 물론 중요는 하지만 삼각형에서는 어떨까? 이거죠, 삼각형. 이거 중학교 때 담임할 때 배웠던 내용이다. 그치? 기억나나요? 2옆, 2옆, 2옆 이렇게 해서 A, B, C, A라는 각을 2등분했다. 각의 2등분선을 딱 그렸을 때 너의 교점을 D라고 하면 뭐 성립하지? 기억나시는 분? 나지? 그 요상한 그림 같은 거 있잖아. 안 나? 이게 안 난다고? 이게 안 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저거 대 요거다잉.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AB 대 AC는 BD 대 DC다. 뭐 CD다 해도 되고 DC다 해도 되고. 꼭 기억해 둬야 될 내용이야. 언제까지? 수능 치는 그날까지. 알겠지? 왜냐? 조건으로 꽤나 자주 등장합니다. 각을 2등분 해놨다 하면 실제로 각의 2등분선의 자체 방식 구하는 방법을 좀 따로 한번 강의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잘 안 해요. 어쩌다 한번 하는 거고, 고등학교 수학 상에서나 가끔씩 하는 거지, 실제 나중 되면 조건으로 쓰기도 애매하고 잘 안 나와. 각의 2등분선 구해와 이런 건 안 한다고. 그런 건 안 하는데, 각의 2등분선을 그려서 B를 체크하는 거, B를 체크하는 조건처럼 주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나는 내분이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3개의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야, 이렇게 해서 만나는 이 친구는 언제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는데, 두 점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몇 대 몇인지 알아요. 따라서 m 대 n으로 내분한 점입니다. 이러면서 d를 구하게 되겠죠. 5번이 딱 그 문제잖아. 선생님, 그렇게 안 써져 있는데? 뭔 씨 안 써져 있어. ADC 이등변 삼각형 아니요. 각 ADC랑 각 ACD가 같지? 에이? 그지? 얘는 외곽이 이등분선이었니? 그렇구나. 미안하다. 자, 외곽이 이등분선이네요. 할 거야, 어차피 외곽도. 이건 내각이었고요. 내각. 이거는 외곽. 외곽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었어. 외곽의 이등분선을 끄면 여기가 D겠죠? 똑같습니다. AB 대 AC는 BD 대 DC. 저런 이제 슬리퍼 모양이 나온다 이거지. 슬리퍼잖아. 얘는 하트 같은 거죠. 심장같이 생기니까. 좌심실, 좌심방, 우심실, 우심방. 좌심발에서 중간 어디로 가? 좌심실에서 출발하면 안 배워? 인체 그 구조 다 배우잖아. 순환계. 좌심실 출발 어디로 가? 폐한테 들려야 되나? 좌심실에서 출발하면 온몸으로 가야지. 맞냐? 온몸 등장했다가 싹 돌아가지고 어디로 가? 더러운 피 다 모아가지고 우심방으로 갔다가 우심방에 가서 폐한테 쓱 들려가지고 우심방 맞나? 헷갈리네 나도. 온몸만 돌아서 이제 노폐물이랑 이제 이산화탄소 잔뜩 들고 와가지고 뭐 어디가 이게 폐한테 가야지. 좌심방으로 들어갔다가 우심실로 나오는 게 맞나? 우심방으로 들어갔다가 우심실로 하여튼 간에 들어갔다가 이제 우심실 출발해서 우심실 맞냐? 좌가 폐냐? 좌가 몸 아니야? 좌가 몸 맞지. 좌심실 출발 온몸 돌았다가 이제 더러운 피 들고 와서 폐한테 들려서 이제 깨끗한 피로 교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온몸으로 출발. 이런 구조잖아. 아이씨 기억이 안 나네 이제는. 몇 년 전까지 확실하게 다 기억났거든요. 자, 낡았어 그죠? 업로드가 안 되는 수준. 네. 컴퓨터 업그레이드 할수 뇌가리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뚜껑 한번 열어가지고 청소 한번 해주고 먼지 한번 싹 빼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기억들 이렇게 삭제하고 맞지?
몇몇 기억들은 왜 머릿속에 떠나질 않을까? 자, 제일 싫어하는 개념, 기억들 뭐야? 수학에 관련된 뭐가 있습니다. 잊지 못할 그런 애들 있어. 왜 공식 같은 거 외울 때 막 이렇게 쓰잖아. 그런 건 왜 머릿속에서 지독하게 떠나질 않는지 모르겠다. 제일 그 짜증나는 애들 얼싸안고랑 그런 거 있어. 올스타킹, 올산타클로스, 뭐 월싸안고였나? 아이씨. 그다음 필요 충분 조건도 아이도 기억나. 여러분 이거 어떻게 외운지 모르겠는데 아이씨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쳤어. 이걸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됐지.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떤 거야? 그냥 P이면 Q이다 참이다 그럼 P는 Q이면 충분 조건 이게 다예요. 충분 조건이 나는 그냥 궁금은 했어요. 왜 충분 조건입니까? 이름이야 그냥. 내 이름 왜 김동욱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할배가 지었으니까 그런 거지 뭐. 여러분도 그냥 어떻게 이해하면 돼? 아, 저 사람 이름 김동욱이나 하면 되지. 저 새끼는 왜 김동욱일까? 그러면 이상한데 의문을 잡는 거야.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무슨 의미를 갖고는 있을까? 할배는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별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동욱 예락해서 지은 건데 잘 그렇지 않나? 너희들도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거니? 자, 아무튼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래 그럼 P는 Q이면 충분 조건이다. Q는 P이면 필요 조건이다인데 이걸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고 저는 선행을 한 게 아니라 우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첫 단원이 집합과 서로서였어요. 자, 하여튼 원래 중1 때 개념이야 집합은. 그래서 그때 명제 배우면서 같이 배웁니다. 집합 다음에 명제거든요. 명제에서 배워요. 충분 조건인데 어떻다고? 우리 가르치는 원장님이셨어. 정동화 아직도 기억납니다. 왜? 내 친구 이름 정연석인데 아빠거든. 많이 맞았습니다. 친구 아빠한테. 친구랑 같이 PC방 같이 갔다가 걸려가지고 둘이 끌려와서 처맞고 나가다가 처맞고 혼나고 그하고 3년 다녔는데 혼나면서도 잘 다녔어요. 그때는 뭐 맞는 건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나 어차피 다 패니까. 숙제를 안 해와 엎드려서 맞고 야자 티다 걸리면 엎드려서 맞고 중학교 때부터 야자했습니다. 참고로.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서 8시부터 10시까지 공부 시간이었어. 진짜 제기랄 이걸 왜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몰래 짐 싸고 나가다가 걸리면은 이제 앞문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 당당하게. 그래서 뒷문 쓱 열어가지고 이렇게 쓱 나가다가 뒷문에서 담배 피우고 있던 쌤이랑 걸려가지고 하면서 동욱 어디 가나 하면서 툭 잡혀와가지고는 엉덩이 쳐맞고 다시 들어가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외우시라면서. 또 이 얘기를 또 하네. 자, 총을 쏴요. 그래서 충분 조건. 미친. 총을 맞으면 피를 흘릴 거 아니야. 그래서 피를 줬다. 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여러분 미치겠어. 이 너무 좀 짜증나는 기억들 중 하나인데 나만 짜증날 순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했다. 여러분도 아마 간혹가다 필요 충분 요건을 볼 때마다 김동욱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이제 계획 성공이죠. 여러분 이제 좋아졌다 인생 진짜. 얼싸안고 수준이야 이거. 저는 이제 그냥 이름은 별 이유는 없어요. 그냥 갔다가 충분 조건, 올 때는 필요 조건이잖아. 받으면 필요. 그래서 화살표를 받았지. 왜 받았어? 필요해서 받았지. 왜 줬겠어? 충분하니까 줬겠지. 친구한테 샤프 빌려봐. 너 샤프 한 자루 밖에 없는데 친구가 달래. 뺏기면은 이제 학교 폭력이야 새끼들. 알겠지? 신고해. 알겠어? 하나밖에 없다 이 새끼야 하면 걔가 그래? 그 딴 애한테 빌릴게 하면 정상인데 새끼야 그건 네 사정이고 하면서 가져가면 이제 학교 폭력이라니까 여러분. 바로 신고해. 알겠지? 학교 폭력 몇 번이냐? 129? 139? 몰라요 나는 잘. 신고해. 학교 폭력 혹시 당하시게 되면 신고해. 신고. 어른들한테. 야, 그 드라마나 이제 이 웹툰 이런 거 보면서 어른들은 안 도와줘 이러지 말고 안 도와주는 어른은 같이 신고해버려. 알겠지? 자, 여러분 학교 담당자가 누구야? 담임쌤이잖아. 담임쌤한테 신고해. 담임 선생님 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친구가 샤프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 빌려줬거든요. 왜? 나도 한 자루밖에 없잖아. 나 2자루였으면 빌려줬다 이거야. 근데 그 친구가 제 걸 강탈해 갔어요. 저는 이걸 참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너무 좀 사소한 이유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과정에서 뭐 다툼이 있었거나 폭력이 있었으면 안 되잖아. 신고하세요. 담임쌤이 근데 제대로 일 처리를 해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담임쌤 싸다기를 갈길 수는 없으니까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교장실로 가시면 됩니다. 학무부장한테 가든지 일단 보고 체계라는 건 있으니까 선생님한테도 한번 언지를 해주셔야 돼. 선생님 선에서 처리가 안 되면 저는 그 위로 올라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학생부장한테 학생부장 선생님 이거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안 되나요? 하면서 학생부장 또 방법이 없다 하시면 이 새끼도 다 글렀다 하면서 교장한테 가시고 교장도 안 되면 이제 엄마한테 가야지. 어머니께서 안 참으실 겁니다. 보통 대가리가 툭 열려가지고 이 새끼 어디 가자 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닐 순 있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받아야지. 돈이 좀 있으시면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일 처리가 빠르고 좋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돈 받은 만큼은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이라서. 괜히 전문직 다는 사람들이 아니야. 조져줘 이렇게. 별로 안 되면은 이제 언론사에 제보해. 아 새끼 우리나라 언론 SNS의 맛을 한번 보여줘야지. 물론 이 정도 대마이가 있었으면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샤프 뺏기고 맞자 혼나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죠. 혼났으면 저 새끼도 혼내줘야지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최소 내가 개지랄은 떨어줘야 이 새끼가 이건 귀찮아서라도 안 건드리지. 폭력 당하고 계시지 말고 지랄하면 하세요. 육체적인 폭력을 당했다? 대갚아줘야지 육체적으로. 맞짱 뜨면 이길 수가 없는데 잘 때를 노려. 자고 있을 때 대가리를 찍어. 물론 내 손으로 찍어봤자 여러분의 주먹 같은 손으로는 이제 데미지가 얼마 없을 거 아니야. 이제 책상 이런 거 들어가고 대가리 찍어 알겠지. 시계 찍으면 뭐 새끼가 아파 지랄하겠지 뭐. 어떡해. 그럼 뭐 처맞고 있을 거야. 처맞고 있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요? 새끼 뭐 대가리가 빵꾸가 나든 말든 내 알 바냐고. 쥐는 뭐 내 맞자 때릴 때 맞자 내가 아플 줄 알고 때렸겠냐고. 대갚아주세요. 적어도 같이 지랄은 떨어줘야 저 새끼는 안 건드린 게 낫다. 물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됐었으면 아마 처음부터 괴롭힘 같은 건 안 당했겠죠. 괴롭힘 당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내 인생 아니잖아. 뭐 내 인생 아니잖아. 내가 뭐 괴롭힘 당한 것도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 직장 내 괴롭힘은 이건 이제 현실이잖아. 여러분도 당할 수 있단 말이야. 상사가 권력으로 찍어 누른다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 막 험담을 한다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동료들의 험담? 원래 뒷담화는 다 하는 법이야. 뒷담화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씨. 그럼 너도 웃으면서 얘기해. 너도 까이고 있어 뒤에서 하면서. 뒷담화 안 하는 사람이. 근데 직장 상사가 이제 권력으로 찍어 누른다. 그래. 이직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 거 없는 좋은 회사로 가세요. 대기업 가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덜 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좋은 회사에 일단 취직하시고 그게 안 되는 상황이면 둘 중 하나 하세요. 퇴직하고 다른 비슷한 회사 또 찾아와서 또 어딜 가나 똑같구나를 느끼면 적응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참고 다니든지 어쩌겠냐. 그건 뭐 상사한테 개길 거야 뭐. 술잔 집어들면 안 해 이 새끼야. 안 먹는다고 새끼야.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하면서 집에 와서 부장 개새끼가 이러고 집에 갈 거잖아. 어쩔 수 없어. 참아야지 뭐. 도저히 못 참겠으면 퇴사를 하시면 되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으악해서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 안 다니시면 되잖아.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 뭘 자꾸 많이 생각해. 힘들면 일단 때려치고 다른 일을 해. 하나의 원동력이 될지도 모르잖아. 내가 다시는 저딴 회사는 안 다닌다. 더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 할 수도 있잖아.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으면 참으시든가. 그럼 어떡할래? 직장 상사 집에 와서 뭐 좁해? 칼로 한 방, 칼침 한 번 놔줘? 그럼 이제 직장 상사 나한테 벌벌 기는 거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네가 범죄자가 되겠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참을 땐 참고 할 땐 하고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그만두시고 다른 일 알아보시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은 생각으로 심플하다. 고민 같은 건 해도 아무 결론도 안 나요. 노력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뭔가를. 그 사람이 바뀌기는 건 기대하지 마시고 못 바꿉니다. 걔 엄마도 옛날에 포기했을 거야. 야, 너희 엄마도 너 못 바꿨잖아.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뭐 자라 그랬어? 아침에 많이 자다가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일찍 일어나서 가라고 했는데 너 안 했잖아. 숙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안 했을 거 아니야. 한 번씩.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한 번씩 덜 했을 거 아니냐고. 엄마도 못한 걸 네가 어떻게 하냐. 그것도 나이 40 넘어가는 이제 직장 상사 아저씨를 네가 어떻게 바꿔. 못 바꿔 남을.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난 안 바뀌어요. 내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도 잘 안 바뀔 겁니다.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잔소리도 하고 지랄도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바꾸기가 쉽지 않아. 직장사나 널 괴롭힐 정도쯤 됐으면 이제 권력으로 찍어 누르든 능력으로 찍어 누르든 뭘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선배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다고 걔가 바뀌겠어? 네가 뭘 모르는구나 이러시겠지. 못 바꿔. 바꿀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네가 뭐 뛰어난 능력을 보여가지고 능력으로 박살 내주든지 아니면은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정신적으로 단단하게 무장을 하든지 도저히 안 되겠으면 도망치든지. 보통 어른들은 힘든 일 생기면 도망칩니다. 보통 현명하신 분들일수록 맞서 싸우기보다 보통은 필요한 일이면 해야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것보다는 보통은 회피하는 게 좋아요. 부장님이 잔소리하거나 개소리하면 예 부장님 하하하하 하면서 넘어가면 돼.
우미건조한 웃음감기 하하하하 하면 이제 부장 또 이 새끼는 미치는 거구나 하면서 돌아간다고. 맑은 눈에 광채 이렇게 쳐다보든가. 이어폰 끼고 쳐다보면 되잖아. 자, 아무튼 부장님이 잔소리를 좀 해봤습니다.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수능 칠 때까지는 기억해 주셔야 돼. 수능 때 조건으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 변의 길이를 b를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길이의 b를 이용해서 눈에 뭐 들어갔노? 이거의 b 찾는 것까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자체는 같습니다. 증명까지는 안 해도 되겠죠? 증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6번 그림, 5번 그림이 나오니까 잠깐만 보여드리면 여기서 평행선을 그어. 너 x라면 우리 평행하네 어까 동의각이네 이등변이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죠.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평행선 사이의 두 선분의 길이의 b라는 내용의 아마 단원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저거 대 요거니까 요거 대 똑같은 길이 너를 쓰는 거죠. 너도 뭐 사실 증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연장해서 평행선을 그어. 동그라미 어각, 동그라미 동의각. 이등변이네. 이거 대 이거는 저거 대 저거. 이건 좀 익숙하죠, 쟤보다는. 이거 대 이거는 저거 대 요겁니다. 이거 대 요거 대신에 요걸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내분 외분에도 쓰이니까 화이팅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안 푼다. 네가 풀어라. 이거는 좀 색다르게 한번 풀어 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밌겠죠?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한 2점 찍었고 4,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은 뭐야? 여기 있네?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너의 둘을 연결한 선분 위에 외분점이라는 게 있을 텐데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1, 4분면에 있대. 여러분 어떻게 외분하게 되냐면 m-n이치들끼리 길이에요. 그래서 멀리 한번 갔다가 q라고 할까요? 돌아오는 거리가 m 대 n인 거예요. 맞죠? 자, 이 문제는 심플해요. 계산을 해서 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짱구를 굴려야 돼. 남들이 x좌표, y좌표 같이 계산할 때 여러분 현명한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x를 갖다 버리고 y만 계산한다 이거야. 그림을 그려보면 도움이 되는 게 그림 안 풀고 바로 계산 때려서 풀 것 같으면 x도 확인을 해줘야 돼.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근데 그림을 그려보니까네 너 왼쪽에 b가 오른쪽 위에 있는데 연장을 해서 q가 여기 찍히려면 1선면에 찍히려면 오른쪽으로 위로 가야 되죠. 그래서 x좌표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어차피 1선면에 있을 거야. 따라서 너의 y좌표가 뭐한다? 너의 y좌표가 뭐한다? 양수이다를 풀면 되는 거예요. 헤이 헤이 girl. 자, m 대 n이잖아. m 대 n이야. 잘 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n분의 m이라 그랬나? n분의 m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걸까요? 이 길이 분의 전체 길이잖아. 맞지? 이 점의 y좌표라는 걸 생각해보면 y에서 1 뺀 거 y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y에서 마이너스 5를 뺀 거죠. y 플러스 5랑 길이의 b가 이거 대 이거가 너 아니냐? 맞지? 그래서 여러분 잘 봐. 이 길이 돼. 이 길이가 n분의 m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야 되니까 여기서 구해보면 1대 5의 0. 1분의 5보다는 이제 작겠죠? 왜 작아? 가면 갈수록 n은 커지고 m은 사실 같이 커지는데 요 길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n과 m이 같이 커지면 얘는 이제 차이가 점점 줄어들겠죠, b가. 그래서 1분의 5는 5보다 작은 거고요. 언제보단 커야 될까요? 야, 최소 1보다는 커야 오른쪽으로 가긴 갈 거 아니야. 그지? 오른쪽으로 가긴 갈 거 아니야. 참고로 1일 때가 1대 1인 지점이니까. 아니지. 미친. 1 하면 안 되지. 1보다 크면 돼? 1보다만 크면 오케이요? n분의 m이? m이 n보다 크다고?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외분점이라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자, 최소한 뭐다? y 좌표만 계산을 해서라도 금방 풀 수는 있겠다는 겁니다. 됐죠? x까지 다시 계산할 일은 없다. 그래서 도형의 방식 문제를 푸실 때는 그래프라는 걸, 즉 도형이라는 걸 좌표 평면에 간단하게 표현해 보시면 당연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시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될 듯함. 됐나요? 아, 참고로 1에 아주 가까워진 상황이다 치면은요, 얘랑 얘가 가까워지니까 얘가 좀 작게 느껴질 정도로 멀리 갖다 돌아가야 돼. 됐지? 1보다는 커야 되는 이유가 m이 n보다 작으면 반대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넘어가자! 으악! 좀 어려운 걸 풀긴 해야겠죠? 자, 8번. 내분 외분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좀 난이도가 있는 친구입니다. AB는 BC 이동경 삼각형이 있다. AB를 n 대 m으로 내분한 점을 P, BC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Q, AC와 PQ의 교점을 R이라고 할 때 APR 넓이를 S1, PRCQ 넓이를 S2, S1에다가 뭐? 2n n-m S2를 곱했을 때 최대값? 뭔 말인지 일도 모르겠다. 그죠? 모르는 거야 이거 지금. 넌 좀 지울게. 싹.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나는 왜 직선을 똑바로 그릴 수 없는가? 문제가 있나? 이건 미래는 못 가겠구만. 자, 하여튼 A, B, C입니다. 요거는 좌표도 좀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나타내는 내용들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봐야 될 건데, 이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적당히 잘 표현을 해줘야겠죠. 좌표를 다 찍어가면서 계산을 하겠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일단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할 거면 여기를 원점 4,0, 0,4 하면서 문제에서 제시한 좌표들을 찍어주시면 그렇게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좌표를 이용하실 거면 그런 식으로 좌표평을 하나 설정해서 하시면 좋고, 원점을 어디로 할지가 제일 중요한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B가 원점이면 편하겠죠. 자, 저는 적당히 한번 그려볼게. M이 N보다 크다 하니까, 자, 쌤은 그릴 때 하나 적당히 그냥 그려볼게. 2대1 정도라고 치고, 정확하게는 3분의 2분의 3분의 1인 겁니다. 왜? 문제 보면 M 더하기 N이 항상 1이라고 나와 있거든. 이건 B였기 때문에 그냥 2대1이다, 3분의 2대 3분의 1이다 똑같은 말이야. 쌤, 왜 네 맘대로 3분의 2대 3분의 1로 하세요? 아니, 그냥 적당히 하나 그리긴 그릴 건데, 그냥 M 대 N으로 그리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그냥 한 2대1쯤 되게 그리는 거예요.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한 여기쯤 있는 점을 P라고 해보자. 그래서 필요하시면 계산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C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M 대 N 2대1로 할 거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고 싶어서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2대1로 내분할 것 같으면 잘 봐. M 대 N으로 내분한다? 아니, 외분한다? 그럼 뭐야? 둘의 차이가 뭐라는 거야? 자, M-N이라는 둘의 차이가 선분 AB의 길이의 단위가 됩니다. 단위 B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2대1이었다 한다면 둘의 차이 1이죠. 지금 BC예요. 지금 BC를 한 칸으로 보고 하나 더 가서 여기에 Q를 찍으시면 B에서부터 두 칸 갔다 한 칸 돌아온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4대3으로 외분하고 싶다라고 하면 둘의 차이가 1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가서 여기가 있다 치면 네 칸 갔다 돌아온 친구가 되는 거죠. 핫도그같이 생겼다. 자, 하여튼 미안합니다. 헛소리해서. 이제 화면 뜯고 보니까 핫도그처럼 생겼긴. 배고파. 자, 하여튼 외분하는 점을 Q, Q. 그래서 PQ의 교점을 R이라고 했습니다. PQ를 그어서 너를 R이라고 해. 그치? 자, 그래서 좌표평면을 잡았다면 너의 좌표평면에서 두 직선을 연결해서 이때 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인가요? 의 교점을 이용해서 R의 좌표도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좌표보다는 제가 그냥 한번 풀어보려고 이렇게 막 잡았습니다. 됐죠? 좋아요. APR의 넓이를 APR의 넓이를 S1, RCQ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S1과 S2에 저 따위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될 건가를 표현해 보래요. 이제 뭐 열심히 해보죠. 헤이, 혹시 메넬라우스 정리 이런 거 들어봤으면 좀 빨리 할 수 있을 거고, 들어본 애가 아마 없을 겁니다. 혹시나 메넬라우스 정리, 체바의 정리 이런 거 들어봤다? 없죠? 네, 저도 잘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녹화되면 안 되는데. 네, 사용하기 쉽지 않은 공식이기 때문에 그런 건 몰라도 됩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건 AR 대 RC를 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필요하다. AR 대 RC. 잘다. 네가 N이고, 네가 M이야. 네가 N이고, 전체가 M이기 때문에 너는 M-N이야. 적당히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물론 이때 너의 B와 너의 B는 좀 다르죠. 다르니까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다른 B인데 그냥 같이 이렇게 쓰는 게 조금 애매할까 싶어서 다른 색깔로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으흐! 해보자 이제. 자, 봐봐라이. 아이, 코가 안 길어. 자, 여러분 S1이나 S2의 B는 과연 어떨까요? AR 대 RC의 B는 어떨까요? 걔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다, 맞지? 어렵긴 한데 알아낼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은 평행선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어렵긴 하다. 어떤 식으로 잡을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도 되고, 이렇게 이 평행선을 얘랑 평행하게 그려도 좋고요, 얘랑 평행하게 그려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 하나 쓱 그어볼게요. 잘 봐. 잘 봐. 평행선 사이에 그거 들어봤어? 야대. 잠깐 L이라고 둘게. L대. 이거 뭐 M이죠. M은 이거 대 전체 맞죠? N 대 M 아니야? 맞죠? L이라는 길이도 N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거네요. 누구 입장에서? 주황색 입장에서. 얘는 주황색 M이었으니까요. 따라서 너도 M이야. 아, N이라니까 거짓말쟁이야. 자, N이야, N. M이야, 이거. 너도 N이야. 됐지? 너 뭐야? N 대 N이네? 헉! 너 뭐야? 평행선이라며. 그러면은 닮음일 테니까 1대 1이었던 겁니다. 알았쥬? 되시겠나이? 글쩍. 됐다 치고 알겠지? 헤이, ARB 넓이가 얼마예요? 4, 4, 16이 절반 8의 절반 4죠 이거? 아니면 뭐 밑변 4, 높이 2 하든지. 아니 설마 4, 4에다가 반 나누는 건데 그 넓이 못 구하진 않을 거 아니야. ARB의 넓이가 4라는 건 알았다. 헤이, 그러면 APR의 넓이는 얼마예요? 야,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내려서 나눠놨잖아. 밑변의 길이의 B가 넓이제. 그래서 4라는 넓이에다 뭘 더해? M 플러스 N분의 N만큼이 APR을 MN으로 표현한 겁니다. 됐지롱? 야, 그럼 S2는 얼마게? S2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걔는 모르는데? 그래서 BRC 밖에 몰라. BRC도 근데 어째 넓이 4잖아. 에이, 삼각형 RCQ 대 삼각형 BRC는 뭐야? RCQ 대 BRC는 너 대 너잖아. N 대 N-M입니다. N 대 N-N이에요. 따라서 BRC 4라면, 따라서 삼각형 RCQ는 뭐시요? 4N이란 친구를 뭘로 나눈 것이요? N-N으로 나눈 거예요. 얘는 N 플러스 N분의 4N이고 너는 N-N분의 4N이다 이거지.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 그렇다. 표현했어요. 됐죠? 물론 이런 것들을 좌표를 잡아가면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처럼 B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번 B를 한번 최대한 열심히 활용해 봤다 이거지. 됐지롱? 그래서 문제에서 시키는 걸 해야 됩니다. 네가 S1이거든. 내가 S2거든. 그래서 S1에다가 2N, N-M. 허리야.
SN에다가 2n n-m을 곱한 친구를 이렇게 계산했을 때 최대값이 얼마겠느냐 이런 문제를 냈단 말이죠. 맞겠지? 뭐 잘못한 거 없나? 없는 듯함. 자, 너는 n 플러스 n분의 뭐야? 4n이었고요. 더하기 2n n-n분의 곱하기 너 뭐야? 너 뭐냐고? n-n분의 뭐였어? 4n이었어. 뭐야 이 거지 같은 건. n 플러스 n분의 4n이고요. 너 약분 되지 않나? 뭐야 이거 약분이 돼?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8n 제곱이라고? 또 뭐하는 놈이야 이거? 자, 좀 당황스럽네. 뭐지 이거? 자, 뭐 정리하다 보면 나오겠죠. 잘못 구한 건 아니겠죠 중간에. 뭐 좋아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n 플러스 n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너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왜 1이라고 안 바꾸셨어요? 까먹었어요. 또 있지만 실제로는 네가 n-에 네가 n 플러스니까 뭐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분모가 뭐 통일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통분해야 될 일이 생길까봐 혹시 몰라 놔둬봤는데 맞잖아. 중간에 다 mn 잘 쓰다가 지 혼자 갑자기 숫자로 바뀌면 또 헷갈릴 수 있어서 놔둬봤거든. 별 의미는 없었네요. 뭐다? 8n 제곱 더하기 4n이야. n의 범위는 뭐게요? 2보단 작죠. 따라서 n은 0과 2분의 1 사이입니다. 양수이긴 한데 2분의 1보다 클 수는 없어. 2분의 1보다 커져버리면 n보다는 커져버리니까 그건 좀 곤란하고. 자, 이 범위 안에서 넣어봐.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최대값 구하는 겁니다. 2분의 n이지. 더하기 16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이므로 마이너스 8배 n-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이다 이 말이야. 따라서 n이 4분의 1일 때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하잖아. 최대값 2분의 1이 된다. 정리해서 보니까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아니요 2차 함수를 만들어서 최소를 찾아주는 그런 유형이었군요. 되시겠죠? 자, 좀 어려운 유형이라서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풀 수도 있게 될 것 같은데 화이팅입니다. 자, 그 다음은 쭉 넘어가서 나머지 유형도 물론 다 좋은 문제지만 중선 정리에 관한 문제는 해보시고요. 오케이. 자, 20번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최소값. 갑자기 8번에서 20번? 어쩔 수가 없다. 나머지 문제는 이제 중선 정리를 쓸 줄 알면 사실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들이고 17, 18도 좋은 문제인데 요거는 직선을 구하는 문제인데 조건들을 잘 확인해서 구해보셔야 돼. 예를 들어 17번 같은 정육각형의 중간에 있는 점은 어떤 식으로 구할까를 고민해 보셔야 될 거고 18번은 이때 C와 F의 좌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그 C에서 Y축의 선을 하나 찍, F에서 X축의 직선을 하나 찍 그려가지고 B에서 A의 밑으로 내린 수선의 발끈 애들이랑 이제 그 닮음, 합동 이런 거 비교해가지고 닮음은 아니고 합동이죠. 비교하시면 되고 19번은 사실 난이도가 좀 있네요. 삼각형의 넓이 2등분인데 그건 좀 빡실 것 같습니다. 19번에서 알아둬야 될 건 뭐야? 19번에서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애는 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되죠. 삼각형은요. 꼭지점을 지날 수 있다면 중선일 때 넓이가 반틈인데 꼭지점을 지나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안 지나면 어쩔 건데 이제 계산해야지 뭐. 화이팅!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애매하게 지나가면 어떡해요? 계산해야 된다고. 화이팅! 알겠지? 뭐 어떡하냐 그러면 방법이 없어. 무게중심 같은 거 지나? 야, 무게중심은 중선일 때나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야 반쯤인 거지. 없으면 방법이 없다. 화이팅! 자, 20번은 그냥 좌표를 대충 찍어볼게요. 1,5 마이너스 2,1 어디인지 나도 잘 몰라요. 3,1 뭐 한 이쯤 있겠네. 3,5 그래? 1,5랑 3,5 아니었나? 하여튼 이렇게 봐 대충 찍힌단 말이지. 뭐 이렇게 A, B, C, D가 찍혔습니다.
오, 사다리 꼴?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A, B, C, D의 내부의 한 점 P에 대해서 PA 더하기 PC가 PB 더하기 PD가 최소인 걸 찾아주는 겁니다. 아까 했던 얘기를 좀 연장해서 1번 풀 때 왜 제곱에서 풀었잖아. 그런 건 계산하면 나온다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제곱이 없잖아. 계산 못한다는 소리야. 계산해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지. 루트 뭐시기 더하기 루트 뭐시기 더하기 루트 뭐시기 더하기 루트 뭐시기를 어떻게 계산하냐 사람이. 그건 안 돼요. 자,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할 건데 잘 봐. PA 더하기 PB는 언제 최소냐? P가 너 위에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최소예요. 너는 언제 최소냐? PC, P가 여기 있을 때 P가 여기 있는 아무 점이나 되면 돼. PD 더하기 PC는 최소죠. 직선 둘 사이 거리. 근데 그래 대품은 따로 놀잖아. 막말로 P가 여기 있다 치면 PC 더하기 PD는 이제부터 여잖아. 안 짧아 보이는데? 여기 있어도 여기 더하기 여기.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좀 잘 세팅을 해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각선끼리 묶어주시면 돼요. PA와 PC를 생각해보자. 그럼 PA와 PC는 언제 최소야? 빨간색 라인 위에 있는 점 P가 있었을 때 PA 더하기 PC는 최소 AC가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주황색 생각해보자. PB랑 PD. 역시나 PB랑 PD도 대각선 BD 위에 점 P가 있었으면 PB 더하기 PD 최소값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로? BD로. 그럼 너도 되면서 너도 되는 점이 있다면 끝이죠. 어딨어? 중점. 중점이 아니고 대각선의 교점. 대각선의 교점이 P가 딱 찍히면 PA 더하기 PC도 최소, PB 더하기 PD도 최소죠. 됐지? 따라서 점 P가 뭐일 때? 대각선의 교점일 때. AC와 BD의 교점일 때. 그런 P였을 때 라면 너의 최소는 대각선 길이의 합이 됩니다. 이렇게 대칭선까지는 아니지만 두 점의 좌표가 연결되어 있으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곧 최소 값인데 되겠죠? 그 다음에 21번, 22번 풀 때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21번, 22번 풀 때는 직선의 교점 구해서 푸는 문제 아니야. 그림 그려가지고 기울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죠. 기울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 겁니다. 21번만 풀어보자. 풀어본다기보다는 확인을 해보자. y는 2x 더하기 2죠. 이런 식 2x 더하기는 이쪽이 아니잖아. 자, y는 2x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1,0과 0,2를 지나는 직선이 되었을 거고, 이 직선과 자 옆에 있는 식 잘 봐. y는으로 정리해주면 m으로 묶었을 때 x-1 더하기 1이에요. 다시 y를 옆으로 넘겨. 그 다음 m으로 묶어. x-1, 오케이. 1,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는 그런 직선이에요. 1,1을 반드시 정점으로 지나고 그때 기울기가 m이라는 변수를 갖는 직선이에요. 따라 네가 2, 3면 위에서 만나려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커져서 여기서 교점을 만나야 되겠죠. 기본적인 유형이 다 맞지? 그래서 이거를 연립해서 교점을 구한 다음에 여기 안에 있도록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알겠지?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기울기가 어떻다 저떻다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으악! 좀 아깝다. 뒤에 것도 좀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자, 시간이 자꾸 어디가? 너도 수업하기 너 돈은 아닙니다. 저는 수업하고 싶어요. 분심이 나올 뻔했네. 아니, 바닥을 청소를 좀 해야 되겠어. 먼지가 너무 많아. 내 책. 생긴 거나 다르게 엄청 깔끔한 성격이란 말이죠. 자, 생긴 건 안 깔끔하게 생겼나? 뭐 하여튼. 자, 과제는 내 책 구겨졌어. 앞에 부등식 스텝 3랑 그 수능 있죠? 그거 풀어오시고, 수능 문제도 아닌데 왜 수능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풀어오시고, 뒤에 점과 직선까지는 한 방에 다 하면은 오늘 또 잠 못 이루시면서 저한테 욕을 하실 게 분명하니까. 아니야? 다 해. 알았지? 뭐 하라고 씨.
내가 이겼다. 자, 눈싸움 이건 빼줄라 했는데 아니다. 77쪽에 36번까지인가? 는 좀 많군요. 스텝 2 22번까지만 하기로 합시다. 오늘 설명했던 부분까지만 됐죠? 네. 가버려. 빨리 가, 빨리. 가버려!